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에서 새롭게 아반떼 N이라는 차를 발표했죠. 그 차가 어떤 스포츠카의 성능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차에 대한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2.0 엔진이 달려있는 200마력대 후반의 출력을 자랑하는 스포츠카다. 그리고 가격도 대략 3천만원대 초반을 형성해서 그 정도 가격대, 이 정도 성능이면 어느 누가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성능과 디자인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디자인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완벽한 듯한 느낌을 이렇게 주는 듯한 그런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됐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외모를 보면 독특하고 멋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캐릭터 라인하고 벨트 라인이 있잖아요. 그 윈도우 라인이라고 하는 그 벨트 라인 자체가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앞이 낮고 뒤가 높은, 뒤에 스포츠 쿠페형의 느낌을 더 살리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벨트 라인이 실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와닿지 않은 게, 최근에 어떤 스포츠카나 고출력 차들을 보면은 그 벨트 라인 자체가, 물론 자세히 보면 앞이 대체적으로 다 낮고 뒤가 살짝 높은 느낌은 나지만, 이렇게 아반떼 N처럼 앞뒤의 그 라인 자체의 높낮이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진 않거든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90년대 아주 초반, 그때 보면 엘란트라는 차가 있었죠. 아반떼 전신인. 현재 북미에서는 엘란트라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팔리고 있습니다. 그 엘란트라의 뒷바퀴 쪽에 서스펜션을 높게 하고 마이너스 옵셋에 가까운 그 휠을 장착을 해서 바퀴가 뒤에 많이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차가 위는 많이 솟고 바퀴는 많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느낌의 그 튜닝을 한 차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차를 아는 사람들은 그 차들 봤을 때 양카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근데 그런 느낌이 살짝 벨트 라인의 느낌이 날 정도로 앞뒤에 경사가 많이 져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불호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은 저하고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런 그 외모의 느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여러 언론사나 아니면 매스컴에서 이 차의 대단함을 주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가격대에 이 정도의 차가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한 매스컴도 있는데, 그럼 과연 한국을 제외한 북미에서도 3억 명이 훨씬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또 이거 미국이란 동네는 아무리 대중교통이 발달이 돼도 그래도 자동차가 없으면은 살기 힘든, 자동차가 필수품인 나라잖아요. 거기서 이 성능에 이 가격대, 그럼 다른 차들은 어떤 게 있나, 이런 게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 해서 제가 오늘 그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마이크를 켰고, 그냥 저는 거기에 제 사적인 의견은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순수하게 가격 대비로 이 정도의 성능의 차가 같은 경쟁 모델에 있다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아반떼 N이 정확히 얼마에 팔 예정이다라고 가격 공시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3만 불대 초반의 시작 가격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다들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가격이 낮은, 시작 가격이 3만 불이 약간 못 미치는 이런 차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이런 차가 앞으로는 이 아반떼 N, 북미에서는 엘란트라 N이죠. 엘란트라 N과 경쟁할 모델이다 라고 여러분께 알려드린 영상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면서 이 차가 이 가격밖에 안 해? 물론 저는 시작 가격이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차종을 말씀을 드리면, 머스탱 같은 경우는 2.3L 이코부스트 엔진이 들어간 모델도 있고, 그리고 5.0 GT 모델도 있고, 그 위에 더 쉘비라든가 더 높은 출력을 가진 옵션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시작가예요. 2.3 이코부스트 엔진으로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그 엔진조차도 실제 마력수가 310마력이잖아요. 300마력이 약간 못 미치는 이 아반떼 N보다는 더 높은 출력을 갖고 있는 차기 때문에, 그런 수준으로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린 영상이니까요. 보고 참고하시고, 저는 사실 이 영상을 왜 만들었냐면 좀 아쉬워서 그래요. 아반떼 N이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어떤 고출력차에 관련된 그 이미지 자체가 좀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고 하면, 이런 차들이 계속 출시가 되면서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고, 이 차도 이런 면에서 괜찮구나라는 어떤 장점이 부각되면서 고출력차가 살아남는, 그리고 고출력차를 좋아하게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이 차에 대한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이 느끼면서 계속 출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거고, 이왕 만들 거면 경쟁 모델에 있어서 좀 더 뒤처지지 않는, 오히려 한 발 더 나가는, 아니면 가격이 좀 더 저렴한 이런 모델이 되면 어떨까라는 이런 개인적인 마음이 좀 담겨있는 영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잖아 저렇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건 없고, 편하게 한번 보시면 이런 정도의 가격 수준이구나 라는 거를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여러가지 가격적인 측면이, 같은 차가 미국에서 파는 가격과 한국에서 파는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차도 있을 뿐더러, 어떤 분들은 현대차 미국에서 많이 깎아주잖아, 그런데 비교가 되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신데, 일단 한국 차가 최근에 많이 깎아준다, 이거는 좀
예전 얘기가 돼버렸어요. 뭐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깎아주지 않습니다. 다른 브랜드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더 많이 깎아주진 않아요, 확실히. 근데 좀 단점은 아무래도 중고차 가격이 많이 뒤처지는 그 차종이 많기 때문에 리스로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같은 가격이라도 그 리지듀얼 밸류, 그러니까 엔드 밸류죠. 끝에 마지막에 남는 돈 자체가 많이 낮아서 월 페이먼트가 더 높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한국차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의 단점을 제외하면 가격에 어떤 큰 차이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출시할 아반떼 M보다 시작 가격이 더 저렴한 차 중심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릴 예정이고, 한번 여러분들 개개인별로 저 정도네 라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께 좀 괜찮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도 제가 인사는 여기서 얹어드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저 차가 저 가격이었어? 이렇게 한번 느껴보시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보세요.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